돈 가져가라. 내 김치는 돈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여기 시어머니에게 문전박대당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빈손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녀의 가방 속엔 수백만 원이 든 두툼한 돈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보다 2배로 넣었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김치 공장보다 낫잖아요? 자신만만하게 돈다발을 내밀었던 며느리. 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과 굳게 닫힌 장독대 뚜껑뿐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그녀. 도대체 어쩌다 돈을 주고도 김치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가족의 정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철없는 며느리의 참교육 현장. 그 기막힌 사연은 지난 겨울 김장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12월의 어느 아침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여러분도 이맘때쯤이면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 냄새 기억하시죠?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짭조름한 소금 냄새와 알싸한 배추, 냄새가 섞여 있는 곳, 바로 순자 씨네 마당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산 하나가 솟아 있습니다. 아니, 산이 아니라 배추 덤이군요. 무려 100폭이나 되는 배추가 푸른 잎을 자랑하며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허리가 시큰거리는 그 엄청난 양을 앞에 두고 7순이 넘은 시어머니 순자 씨와 맏며느리 영희 씨가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목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겹쳐 끼고는 능숙하게 배추를 쩍하고 반으로 가릅니다. 쩍쩍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마당을 울립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면서도 묵직한지 마치 순자 씨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영희 씨는 옆에서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소금을 풉니다. 차가운 지하수 물에 손을 담그면 뼈 마디마디가 아려올 텐데도 영희 씨는 차가워라 하고 입김을 한번 호흡 불고는 다시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머니, 올해 배추는 속이 아주 꽉 찼네요. 들어보니까 묵직한 게 아주 실해요. 영애 씨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맏며느리의 배려가 느껴지시나요? 순자 씨는 굽은 허리를 잠시 펴고 영희 씨를 바라봅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 녀석들이 기특하게 잘 자라줬어. 우리 식구들 1년 내내 먹을 양식인데 실해야지.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배추를 보다가도 슬쩍슬쩍 굳게 닫힌 대문 쪽을 향합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한 명 빠져 있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 미진 씨죠.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기운이 하늘을 물들이고 마당에도 빛이 들지만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는 일은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고된 노동입니다. 영애 씨가 허리를 두드리며 끙하는 신음소리를 흘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어머니, 동서는 아직 연락 없어요? 출발했다는 문자라도 왔으려나.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실 영애 씨도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아니, 일손도 일손이지만 가족 행사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묵묵히 소금 한 줌을 쥐어 배추 속 깊숙이 뿌립니다. 차르르 흩어지는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순자 씨에 타들어가는 속마음 같습니다. 오겠지. 올 때 되면 오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하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자 씨의 손길이 아까보다
조금 더 거칠어집니다. 배추를 내려놓는 소리가 둔탁하게 바닥을 때립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어느덧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뒤집고 씻고 물을 빼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두 여자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고무장갑 안은 습기로 가득 찼을 겁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트로트가 흘러나오지만 마당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애 씨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액정 화면을 켜보지만 기다리는 이름은 뜨지 않습니다. 스팸 문자만 잔뜩 와 있네. 어머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영애 씨의 말에 순자 씨가 잠시 동작을 멈춥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섭섭함이 더 크지 않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날인데 말입니다. 돈 몇 푼 보내고 때우려는 그 얄팍한 마음을 순자 씨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됐다. 바쁘면 못 오는 거지. 전화해서 오라고 사정할 거 없다. 우리가 언제는 남의 손 빌려서 김장했냐? 우리끼리 하면 된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영희 씨가 모를 리 없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합니다. 찬물에 헹궈지는 배추들이 뽀얗게 속살을 드러냅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마루 위에 올려둔 영희 씨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정적을 깨는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전화기로 쏠립니다. 과연 기다리던 둘째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순자 씨는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씻던 배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영애 씨가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급하게 닦으며 전화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오늘 김장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굳게 닫힌 대문이 과연 열릴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차가운 김장 마당에 따뜻한 온기가 찾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찬바람이 불어닥칠지.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김장 전쟁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마당 한편에는 빨갛게 양념 옷을 입은 김치통들이 탑처럼 쌓여 있고 고소한 수육 삶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갑니다. 순자 씨와 영애 씨의 허리는 이제 펴질 줄을 모릅니다. 무릎이며 어깨며 성한 곳이 없을 텐데도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배추 잎사귀 하나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바닥에 떨어진 양념 한 방울도 아까워 행주로 훔쳐내는 순자 씨의 손길에서 평생을 알뜰살뜰 살아온 그 고집스러운 살림 내공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영애 씨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묵묵히 마지막 배추 포기를 다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 쉴 수가 없는 거지요. 점심때가 지나도록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둘째. 며느리 생각에 순자 씨의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시골 골목길의 정적을 깨고 묵직하고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웅 마이너스 트럭이나 경운기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세련된 기름칠 잘 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입니다. 순자 씨와 영애 씨가 하던 손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봅니다. 좁은 대문 사이로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흙먼지 날리는 김장 마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광을 낸 구두처럼 반짝이는 차체에 오후의 햇살이 부딪혀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끼잉 마이너스. 차가 멈추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보통 늦게 왔으면 불이 나게 뛰어내려 죄송해요. 라고 외치며 달려올 법도 한데 차 문은 한참이나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안에 탄 사람이 바깥의 동태를 살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잠시 후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가장 먼저 바닥에 닿은 것은 고무장갑이나 장화가 아닙니다. 뾰족하고 날렵한 굽,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명품 앵클부츠입니다. 울퉁불퉁한 마당 흙바닥을 딛기조차 조심스러워 보이는 그 구두 위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롱코트 자락이 휘날립니다. 드디어 차에서 내린 사람, 바로 둘째 며느리 미진 씨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김장을 하러 온 사람의 복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머리는 간 미용실에 다녀온 듯 우아한 웨이브가 넘실거리고 얼굴에는 큼지막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건 그녀의 손입니다. 김치 양념을 묻히기는커녕 물 한 방울 묻히기도 아까워 보이는 그 손에는 형형색색 화려한 큐빅이 박힌 네일아트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미진 씨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마당을 둘러봅니다. 그녀의 시선이 산처럼 쌓인 김치통과 땀투성이가 된 시어머니, 형님을 훑고 지나갑니다. 미안함이나 민망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젓갈 냄새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어머 형님, 어머님, 벌써 다 하셨어요? 미진 씨가 하이톤의 목소리로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카페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난 듯한 가벼운 말투입니다. 그녀는 조심조심 발을 떼며 다가오는데 혹여나 코트에 고춧가루라도 튈까봐 김장 매트와는 멀찌감치 거리를 둡니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주말이라 다들 놀러 가나 봐요. 저도 오다가 차 돌릴 뻔했다니까요. 미진 씨는 늦은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지만 듣는 사람 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릴 뿐입니다. 영애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새벽부터 허리가 끊어져라 일한 사람 앞에서 놀러가는 차들 때문에 늦었다니요. 순자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빤히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고무장갑을 낀 투박한 순자 씨의 손과 명품백을 팔에 걸고 반짝이는 네일아트를 뽐내는 미진 씨의 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미진 씨는 그 싸늘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핸드백을 고쳐 매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집에서 김장을 해요? 백화점 가면 포장도 예쁘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도 참 고생을 사서 하셔. 순자 씨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1년 농사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김장을 미련한 짓 취급을 하다니요. 하지만 미진 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화려한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뒤늦게라도 일손을 보태려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순자 씨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전 야처럼 위태로운 이 순간 미진 씨가 꺼내든 그것이 과연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매서운 바깥바람을 피해 들어온 거실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공기마저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건 소파 한가운데 앉아있는 미진 씨의 당당한 태도 때문일 겁니다. 미진 씨는 익숙하게 소파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방금까지 밖에서 배추와 씨름하다 들어온 순자 씨와 영희 씨는 엉거주춤 바닥에 앉거나 서 있는데 말이죠. 순자 씨의 옷에는 고춧가루가 튀어 붉은 점들이 선명하고 영희 씨의 무릎 나온 바지는 흙투성이입니다. 반면 미진 씨의 코트는 티끌 하나 없이 매끈하기만 합니다. 이 좁은 거실 안에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춰진 듯한 어색함이 감돕니다. 어머님, 이거요. 미진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툼한 하얀색 봉투입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빳빳한 신권 지폐가 가득 들어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두께가 상당합니다. 봉투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면서도 경쾌하게 울립니다. 마치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듯 미진 씨는 그 봉투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듯 판결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김장 비용이랑 어머님 용돈 좀 넉넉히 넣었어요. 이 정도면 배추값하고도 남으시죠? 미진 씨는 생색을 내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가 이렇게나 신경 썼다는 자부심마저 어려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노동 대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자본을 제공했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당당함이죠. 순자 씨의 시선이 탁자 위의 봉투에 머뭅니다. 1년 동안 자식들 먹이려고 땡볕 아래서 고추 말리고 찬바람 맞으며 무 뽑고 배추 절인 그 모든 수고가 저 종이 봉투 하나로 환산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순자 씨의 거친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인 붉은 물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입니다. 미진아. 순자 씨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 목소리에 서린 냉기에 영희 씨가 깜짝 놀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미진 씨는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왜요? 부족하세요? 부족하냐니. 너는 이 김장이 돈으로 보이냐? 내가 돈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는 줄 알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진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니, 힘들게 왜 이러시냐는 거죠. 요즘 다들 사 먹잖아요. 제가 드린 돈이면 백화점 가서 최고급 김치 사드시고도 남아요. 내년부터는 제발 좀 사드세요. 네. 저희도 찝찝해서. 아니, 편하게 사 먹는 게 좋잖아요. 찝찝해서. 미진 씨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시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비위생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린 그 한마디. 순자 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더 이상 섭섭함이나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는 체념에 가까운 싸늘함입니다. 순자 씨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 쪽으로 등을 돌립니다. 돈으로 사 먹는 게 그리 좋으면 그리 해라. 내 김치는 돈 받고는 안 판다. 순자 씨가 툭 던진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영희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지만 미진 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입을 삐죽거립니다. 어머, 어머님 고집도 참. 돈 굽고 좋으신 거 아닌가? 미진 씨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탁자 위에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칩니다. 시어머니가 화가 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그녀에게 김장은 그저 노동이고 비용일 뿐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계산기에 찍히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니까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알리는 압력밥솥의 증기 배출 소리만이 추이 이익 마이너스하고 날카롭게 공간을 가릅니다. 이제 곧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먹어야 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밥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과연 미진 씨에게 김치 한 쪽이라도 내어줄지, 아니면 미진 씨가 우려했던 대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살얼음판 같은 저녁 식사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된 노동이 끝나고 꿀맛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교자상 위에는 김장날에만 맛볼 수 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돼지고기 수육이 접시 가득 담겨 있고, 그 옆에는 방금 버무려 붉은 때깔이 고운 겉절이가 놓여 있습니다. 노란 배추 속잎에 야들야들한 고기 한 점 얹고 빨간 김치 양념을 듬뿍 올려 한 입에 넣으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광경입니다. 아우 어머니, 올해 김치는 진짜 예술인데요. 고기도 잡냄새 하나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큰아들이 입이 찢어져라 쌈을 밀어 넣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영희 씨도, 눈치 보던 남편 준호 씨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와작 와작 배추 씹는 소리와 후루룩 된장국 마시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일한 뒤에 먹는 밥만큼 맛있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 흥겨운 잔치판에 끼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미진 씨입니다. 그녀의 앞접시는 방금 꺼낸 것처럼 깨끗하기만 합니다. 다들 김치를 찢어 밥 위에 올려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미진 씨는 젓가락으로 밥알만 툭툭 건드리고 있군요. 순자 씨가 넌지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왜 안 먹냐? 고기 좀 먹어라. 김치도 좀 먹어보고.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미진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그리고 저 다이어트 중이라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녀의 눈은 김치 양념이 묻은 가족들의 손과 입가를 보며 미세하게 찌푸려집니다.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속마음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시어머니 순자 씨가 그 눈빛을 놓칠 리 없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순자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까 미진 씨가 탁자 위에 던져두었던 그 두툼한 돈봉투를 집어듭니다. 순자 씨는 미진 씨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가 열려있는 명품 가방 속에 봉투를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슥! 가방 안으로 돈봉투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립니다. 미진 씨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어머님? 이거 왜? 도로 가져가라.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식사하던 가족들의 젓가락질이 일제히 멈춥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순자 씨가 말을 잇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갈 것 같이 만들고 나눠 먹는 정성이 필요한 거지. 돈으로 때우려거든 나가서 그 좋은 백화점 김치나 사 먹거라. 아니, 어머님.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받으세요, 네. 미진 씨가 다시 봉투를 꺼내려 하지만 순자 씨는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포장해둔 김치통들을 가리킵니다. 영희야, 이거 내 거다. 트렁크에 실어라. 큰아들네 가져갈 김치통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배추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종류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네, 즉 미진 씨네 가져갈 김치통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진 씨의 남편 준호 씨가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엄마, 우리 거는? 우리 김치는 어디 있어? 순자 씨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없다. 너희는 돈 많으니 사 먹는다고 하지 않았냐? 입맛 까다로운 며느리 억지로 먹일 필요 뭐 있겠냐? 남은 건 옆집 할머니랑 경로당에 다 갖다 줄 거다. 미진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릅니다. 돈도 돌려받았고 김치 냄새 나는 통도 안 가져가게 됐으니 분명 그녀가 원하던 대로 된 셈입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이렇게 찝찝할까요? 자존심이 상한 탓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큰 실수를 했다는 직감 때문일까요? 미진 씨는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챙겨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럼.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가요, 여보. 미진 씨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남편 준호 씨만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듯 대문을 나서는 두 사람. 과연 이 선택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미진 씨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빈 트렁크와 두둑한 지갑, 이 두 가지를 싣고 떠나는 차 안의 풍경은 과연 평화로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벌어질 부부의 살벌한 대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도로를 가르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 준호 씨와 조수석의 미진 씨,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미진 씨는 차에 타자마자 엉따열선 시트를 최고 단계로 올리고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지자 그제야 긴장이 좀 풀리는 모양입니다. 아후, 이제야 좀 살겠네. 어머님 댁은 우풍이 너무 세서 잠깐만 있어도 뼈가 시리다니까. 미진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화장이 뜨지는 않았는지,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밝아 보입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온 사람치고는 너무 홀가분해 보이지 않나요? 그녀는 가방 속에 얌전히 들어있는 두툼한 돈봉투를 슬쩍 쓰다듬어 봅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그 고생해서 김장해봤자 삭신만 쑤시고 차에 냄새 배고 돈 굳었으니 이 돈으로 나중에 애들 학원비나 더 보태면 되지. 어머님도 나중에 아쉬우면 연락하시겠지. 미진 씨는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명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서로 편하다는 믿음,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준호 씨의 생각은 전혀 다른가 봅니다. 그의 눈은 자꾸만 룸미러를 향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뒷좌석과 트렁크에 어머니가 꾹꾹 눌러 담아주신 김치통이 가득 실려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김치 국물이 셀까봐 조마조마하고 시큼한 젓갈 냄새가 차 안에 진동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쾌적합니다. 가죽 시트 냄새와 미진 씨의 향수 냄새만 감돌 뿐 그 익숙한 엄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준호 씨는 텅 빈 뒷좌석이 마치 구멍 뚫린 자신의 마음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휑합니다. 여보,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아까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돈 좀 드리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무안을 주시나? 미진 씨가 남편의 동의를 구하려는 듯 말을 건넵니다. 내 편을 들어달라는 투정이죠. 하지만 준호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앞만 보고 운전합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줄이 불끈 솟아 있습니다. 됐어. 운전이나 하게 둬. 피곤하다.
준호 씨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미진 씨가 입술을 삐죽입니다.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바쁜 시간 쪼개서 내려갔고 돈도 드릴 만큼 드렸잖아. 김치 안 주신 건 어머님 고집이신 걸 어떡해? 미진 씨는 라디오 볼륨을 확 높여버립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로 어색한 침묵을 덮어버리려는 속셈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 노력합니다. 그래, 마트 가면 김치 널렸어. 요즘 세상에 김치 없어서 밥 못 먹나?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만이지.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해 도시를 향해 질주합니다. 트렁크는 텅 비었지만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미진 씨는 돈과 편안함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 선택이 정답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한 미진 씨는 자신만만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켜고 프리미엄 김치, 명인 김치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김치들은 때깔도 곱고 포장도 화려합니다. 어머니 김치보다 훨씬 맛있을걸? 하지만 여러분, 입맛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머리로는 잊어도 혀는 기억한다는 말이 있죠. 과연 미진 씨가 돈으로 주문한 그 비싼 김치들이 어머니의 손맛에 길들여진 가족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미진 씨의 식탁에 불어닥칠 것은 태풍. 돈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 식탁의 반란이 다음 장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의 잡채입니다. 거기다 미진 씨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큰맘 먹고 사온 명인 묵은지까지 그럴싸하게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 미진 씨는 흐뭇하게 식탁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남편 준호 씨와 두 아이의 표정이 영 시원찮습니다. 젓가락이 허공을 맴돌 뿐 선뜻 반찬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엄마, 김치 맛이 이상해. 쓴맛 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작은 아들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뱉어냅니다. 미진 씨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얘,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엄마가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야.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담근 거라고. 그냥 먹어. 미진 씨가 최근에 보지만 아이들의 입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큰딸도 거듭니다. 아니야, 엄마. 할머니 김치 맛이 안 나. 할머니 김치는 시원하고 톡 쏘는 맛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짜기만 해. 나 안 먹을래. 아이들은 김치 접시를 멀찌감치 밀어버리고는 불고기만 깨작거립니다. 한국 사람이 밥 먹을 때 김치가 맛이 없으면 진수성찬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느끼한 고기를 먹으면서 개운한 김치 한 조각을 못 먹으니 아이들도 밥 먹을 맛이 안 나는 거죠. 남편 준호 씨의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밥그릇을 반도 비우지 못한 채 숟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당신 진짜 어머니한테 가서 김치 좀 얻어오면 안 돼? 벌써 몇 달째야. 마트 김치, 홈쇼핑 김치, 종류별로 다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나잖아. 준호 씨의 투정에 미진 씨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김치 안 사다 줬어? 냉장고에 쌓인 게 김치야. 한 포기에 2만 원짜리 금치치라고. 어머니 김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들 난리야. 미진 씨가 쏘아붙이자 준호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 안에는 뜯지도 않은 시판 김치팩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병만 꺼내 벌컥벌컥 마십니다. 돈으로 바른 김치 말고 그냥 투박해도
엄마 손맛 들어간 그 김치가 먹고 싶다는 거야. 당신은 몰라. 평생을 그 맛으로 컸는데 하루아침에 입맛이 바뀌냐? 준호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식탁을 떠나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아이들도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도 없이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위에는 비싸디 비싼 명인 김치만 처량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미진 씨는 분한 마음에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습니다. 맛만 좋네. 깔끔하고 아삭하고 뭐가 문제라는 거야? 속으로 외쳐보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입니다. 사실 미진 씨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고 명인이 만들었다 한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멸치 액젓을 달여가며 정성으로 버무린 그 깊은 맛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요. 미진 씨는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부엌으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니 며칠 전 뜯었다가 아무도 먹지 않아 쉬어버린 또 다른 브랜드의 김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주고 샀지만 결국 쓰레기가 되어버린 김치들. 미진 씨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으로 식탁을 채울 수는 있어도 가족들의 만족감까지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미진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애들이 밥을 굶게 생겼는데.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핸드백을 엽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어머니가 돌려줬던 그 돈봉투에 신권 몇 장을 더 채워 넣습니다. 두께가 훨씬 더 두툼해졌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화나신 거겠지. 이번엔 2배로 드리면 거절 못하실걸? 김치 한 통에 이 정도 값이면 웬만한 장사꾼보다 남는 장사잖아. 아직도 미진 씨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정성을 무시한 태도였다는 거요. 하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하는 미진 씨에게는 오직 돈이라는 해결책밖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날이 밝으면 미진 씨는 다시 시댁으로 향할 겁니다. 더 무거워진 돈봉투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찾아갈 미진 씨. 과연 이번에는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장독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망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진 씨의 2번째 방문, 그리고 시어머니 순자 씨의 매서운 사이다 일침이 준비된 다음 장면,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시댁을 찾은 미진 씨, 그녀의 발걸음은 지난번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합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지난번보다 2배는 더 두꺼워진 돈봉투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시어머니도 이 정도 성의를 보이면 못 이기는 척 김치통을 내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시골집 마당. 순자 씨는 장독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항아리를 닦고 있습니다. 겨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마른 행주로 닦아내는 순자 씨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 자식들 먹일 된장, 고추장, 그리고 귀하디귀한 묵은지가 숨쉬고 있다는 걸 알기에 순자 씨는 항아리를 제 몸처럼 아낍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미진 씨가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순자 씨는 행주질을 하던 손을 멈칫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미진 씨는 그 무심한 반응에 살짝 당황하지만 이내 얼굴에 영업용 미소를 띠고 장독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애들이 하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여서. 아참, 그리고 이거요.
미진 씨는 서론을 길게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그 두툼한 봉투를 꺼내 순자 씨의 등 뒤로 쑥 내밉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어머님 고생하신가? 제가 섭섭지 않게 쳐서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묵은지 좀 넉넉히 챙겨주세요. 우리 애들이 어머님 김치 아니면 밥을 안 먹어서요. 미진 씨의 말에는 묘한 자만심이 묻어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라는 무언의 압박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순자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돕니다. 순자 씨의 눈빛은 봄 햇살과는 정반대로 서리보다 차갑습니다. 순자 씨는 미진 씨가 내민 봉투를 한번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낍니다. 돈? 순자 씨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에 미진 씨가 움찔합니다. 네. 넉넉히 넣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쳐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순자 씨가 행주를 바닥에 탁 던지며 호통을 칩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미진 씨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않냐. 내 김치는 돈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내 뼈와 살을 깎아 자식 입에 넣어주는 게 내 김치다. 헌데 그걸 돈으로 흥정하려 들어? 아니, 어머님. 저는 그냥 성의 표시를 하려는 건데 왜 자꾸 꼬아서 들으세요? 그럼 공짜로 달라고 해요? 미진 씨도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끝까지 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며느리가 순자 씨는 안타깝다 못해 가엾게 느껴집니다. 됐다. 긴 말 필요 없다. 우리 집에 너한테 팔 김치는 한 포기도 없으니 그 돈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김치 사 먹거라. 너는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아이 아니냐. 순자 씨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장독 뚜껑을 쾅 하고 닫아버립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마치 미진 씨의 면전에 대고 대문을 닫아버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미진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쳐보지만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돕니다. 미진 씨의 손에 들린 두툼한 돈봉투가 봄바람에 팔랑거리며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미진 씨는 닫힌 방문과 굳게 닫힌 장독대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힘없이 팔을 떨굽니다. 돈이면 다 열릴 줄 알았던 문이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잠겨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미진 씨는 처음으로 돈이 휴지 조각처럼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빈 트렁크와 갈 곳 잃은 돈봉투, 그리고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을 굶주린 가족들의 원망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의 맛을 잃어버린 미진 씨.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가시죠. 쓸쓸하고도 씁쓸한 미진 씨의 부엌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 미진 씨의 고급 아파트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늦은 시각, 부엌에는 식탁 위 펜던트 조명 하나만 외롭게 켜져 있네요. 그 불빛 아래 미진 씨가 홀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대리석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즉석밥 하나와 백화점 식품관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김치팩이 놓여 있습니다. 김장날 시댁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그 푸짐한 수육과 겉절이 한 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저녁상입니다. 미진 씨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김이 나는 밥을 한 숟가락 푹 뜹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사온 명품 김치를 한 점 올려 입으로 가져갑니다.
아작 마이너스. 김치 씹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울립니다. 분명 아삭하고 시원한 맛일 텐데 미진 씨의 표정은 모래알을 씹는 사람처럼 일그러집니다. 아무리 꼭꼭 씹어봐도 입안에 감도는 것은 감칠맛이 아니라 쓰디쓴 후회뿐입니다. 미진 씨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목이 메어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지만 가슴 한가운데 얹힌 체증은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한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주인 잃은 두툼한 돈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낮에 시어머니 순자 씨가 매몰차게 거절했던 미진 씨가 그토록 믿었던 해결사였습니다. 조명 아래 놓인 그 돈봉투가 지금은 왜 이리도 처량해 보일까요? 미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듭니다. 묵직합니다. 하지만 이 묵직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텅 빈 김치통과 냉담한 가족들의 반응이 뼈저리게 알려주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너에게 줄 김치는 없다.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미진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김장독에 담긴 건 단순한 배추와 양념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한 어머니의 시간과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 귀한 가치를 돈 몇 푼으로 흥정하려 했으니 문전박대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노릇이죠. 미진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큐빅이 박힌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이 식탁볼을 꽉 움켜쥡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을 두르고 최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지금 이 순간 미진 씨의 마음은 한겨울 시골집 마당보다 더 춥고 시리기만 합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무도 듣는 이 없는 텅 빈 부엌에서 미진 씨의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뒤늦은 사과가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이미 닫혀버린 시어머니의 장독대 뚜껑은 언제쯤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열리기나 할까요? 식탁 위에 놓인 돈봉투와 말라 비틀어져가는 백화점 김치, 그리고 고개를 떨군 미진 씨의 쓸쓸한 뒷모습.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며느리의 최후는 결국 그 돈에 갇혀버린 외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진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얼굴을 맞대며 쌓아가는 거라는 평범한 진리. 이번 겨울 김장 때는 그 진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으로 담근 김치보다 사람 냄새 나는 겉절이가 더 그리운 밤이었습니다.